대표님이 이제 중도 합작 이런 집회 나가시고 이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뭐 태블릿 같은 이런 사안들. 그걸 이제 안 밝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변희재 대표가 주장했던 그 태블릿 PC 원은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고 그 이춘상이 뭐 썼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최소원의 것이 아니다. 뭐 2호 그런 장시호가 한동훈과의 뭐 특수 관계 때문에 고등학교 동문 속에 뭔가 위장된 면이 있다. 이 1, 2호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안은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한수를 지금 봐준 거잖아요. 김한수가 사실 그 SK하고 실제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계약하고 요금을 지급한 사람이 김한수인데 김한수는 아무런 지금 입건도 안 하고 구속도 안 시켰고 이번 국정농단 과정에서 완전히 빼줬습니다. 정윤회도 완전히 빼줬어요. 모든 걸 최순실한테 뒤집어 씌워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 복구해야 되는데 최순실만 지금 8년형을 살고 있거든요. 25년형을 받아서. 완전히 최순실을 왜 안 풀어주느냐. 나오면 뭔가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최순실 쪽에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면 자기는 세 발의 피다 라고 말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검찰이 특정인을 완전히 봐주고 뭐 유동규 봐줘. 누구 봐줘. 저도 뭐 줄 기업인들한테 계속 지금 별건으로 압력을 해서 봐줘 해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이화영 지금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유혹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뇌물로 안 하고 정치간포로 해서 풀어줄 테니까 이재명이 보고 있다고 진술해라 이렇게 계속 하겠죠. 나올 때까지. 이 특수부 검사들이 이렇게 조작 범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이라고 하고 책에 쓰신 거죠. 아,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신인규도 이제 어제 탈당을 선언했고요. 천하람이나 이런 사람들,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럼 총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정치적 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선거법 규정이 이제 지금 연동형으로 할 거냐, 병리형으로 할 거냐 계속 지금. 이 국민의힘은 병리형으로 가자 그럴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으로 가자 그럴 텐데 결국 이게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가버릴 거 아니겠어요. 현행대로 가게 되면 이 전국구형 정당의 필요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쪽에는 이준석 그쪽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쪽도 이제 그런 논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때 저도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님 출마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지지자들도 하시길 바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 아직은 뭐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뭐 어떤 형태로 가든지 우리 민주당과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하면서 새로운 이 개혁 세력들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다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특히 전국구 정당이 필요하면 그게 만들어 같이 연합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죠. 어찌됐건 우리 중요한 것은 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개혁 세력의 압도적 승리가 중요하니까 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이제 이건 뭐 전제를 깔고 질문을 드려보면 총선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최소한 지금 정도의 의석수를 갖는다고 하면 전국 운영 또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권력 구조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뭘 했잖아요. 그런 정계 개편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면 물태우 대통령처럼 야당한테 양보하고 그때 광주 5.18 특위도 만들어지고 그때 여소야대 시정에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이 3야당 체제에서 엄청나게 진보적인 법안들이 통과되고 정치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그런 거다. 식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에 있는 순간 윤석열의 검찰 권력에 의해서 통합돼 있고 억눌렀던 지실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바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당장 김건희부터 구속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그 관련 주변에 양평땅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비리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 저는 이 존립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지금 돈복도 논란도 되고 있는데 김기현 전당대 때 있었던 것도 나중에 다 양심선언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도 이제 공천에서 만약에
검사들 낙하산에서 잘린 분들의 그런 분노가 그럴 수 있죠. 나는 양심 선언들이 터져 나올 거로 봅니다. 근데 그분들도 나와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 유승민 의원 함께 또 당을 만들거나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 잘 모르 그쪽이 봐야 될 문제고. 그럼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찾으러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부에서 비명계라고 소위 얘기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자꾸 흔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고 심지어 어젠가 이낙연 전 대표가 또 광주 방송하고 광주에 있는 뭐 방송하고 인터뷰한 내용에서 당에 뭐 민주화가 필요하다, 뭐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좋은 말씀이고 민주화가 필요하죠. 근데 그 민주화의 그 나는 전제가 전선에서 만나자는 거죠. 뒤에서 총질하는 게 아니라 이 대검찰 정권 투쟁의 전선에서 모여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통합하자. 저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도 새로운 신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와봤자 그것은 의미 있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님도 고향이 이제 전라도시니까 저도 그렇지만 그래요? 그쪽 정서가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지금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광주나 호남도 결국은 새로운 신당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당을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당, 그런 전투적인 당이 만들어져서 민주당을 견인하고 협력하는 당인 모르지만 이낙연 대표가 말한 식으로 엄중히 바라만 보고 있고 싸우지도 않는 이런 당은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검찰 독재를 대응하기 위해서 검사들 탄핵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적극 찬성하고 있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계속 뒷받침하실 거고 계속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이 검사들이 공소권 남발한 거에 비하면 세 발에 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역풍분다 이래가지고 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힘을 보여줘야 돼. 어설프게 하면 역풍이 붑니다. 근데 정확하게 딱딱 결정해서 밀고 나가야죠. 한동훈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탄핵 소추해야죠. 한동훈을 탄핵하는 게 핵심이죠. 나중에 먼저 이제 검찰부터 탄핵하고 순서대로. 한동훈을 탄핵해야 이 검찰이 내년 총선 때 개입을 못하는 쐐기를 박는 거잖아요. 그럼 총선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당연히 해야죠. 근데 민주당이 할까요, 대표님? 하게 해야죠. 하게. 4월이 걸린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재명 대표 12월 9일 정계 끝나면 다시 영장 청구하고 또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반격에 그래서 제가 선전포고입니다. 전격 작전으로 밀고 가야 전격 작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대표님 좀 가셔야 돼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대표님 말씀에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